예, 아까 투기장 입문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파티,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정석진이라고는 정석닷컴 최대 10배가 나오는 아누비스 연습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라도라 종류 하고, 그러니까 라도라 종류 등의 이제 투웨이진들 종류하고요. 뭐 투웨이도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슈오 앤 토라라든지 아니면 뭐 세슈마루라든지, 저는 세슈마루는 횡으로도 쓸 수 있지만 투웨이로 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설명드리고, 로노웨 같은 거 십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잠시만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알아두면 좋은 정석진 뭐 이런 이름으로 만들었던 그 글에 있던 썼던 사진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떤 영상을 봐도, 어떤 강의 영상을 봐도, 이게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드랍 개수를 세는 거예요. 내가 뭘 할 거냐. 첫 번째는 무조건 드랍 개수를 세야 됩니다. 그리고 드랍 개수를 세면서 내가 만약 다송을 리더면 그 속성이 다 있나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개수가 사실 두 번째고, 속성이 있나부터 봐야 돼요. 속성이 없으면 어차피 뭐 있어봤자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아누비스니까 사실 상관은 없죠. 드랍이 이미 다 있기도 하고, 이게 많이 하다 보면은 딱 봤을 때 느낌으로 딱 보여요. 이게 다 있네. 바로 거의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보자마자 색깔 배합이라든지 이런 게 머릿속으로 탁 떠올라요. 뭐 이렇게 막 그 좋은 생각 나면 머리에서 반짝거리는 것처럼. 비약이 너무 좀 과장이 됐었는데, 진짜로 많이 하다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선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격할 주 속성 드랍이 몇 개 있나부터 세요. 저는 여기서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암인데, 암이 4개죠 4개면서 여기서 첫 번째로 천천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4개 세고, 이게 하나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던지 이게 한 셋 된다고 생각하지 상관없어요. 이거 한 셋 되고, 가까운 거부터 세는 거예요. 한 셋, 목 2셋, 빛 해갖고 3셋, 물 4셋, 5셋, 6셋, 7셋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맞출 거는 당연히 맞춘다고 생각하고 남는 게 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남고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드랍들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부터 맞추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뭐 하나가 남는다 생각하고, 3개 붙어 있으니까 요거 2개가 남는다고 생각하고, 물 있으니까 하나 남는다고 생각하고, 불 3개 있으니까 2개 남는다고 생각하고, 목 하나 남고, 회복 2개 남고 해서, 아까 말씀 7콤이 어떻게 7콤이 남냐면, 예를 들어서 7콤이면은 3콤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9칸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맞췄을 때 그 9칸이 빛 2개, 물 하나, 회복 2개, 나무 하나, 암 2개, 하나 뭐였죠? 아까 말 안 한 게? 암 하나, 빛 2개가 남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다 맞췄을 때 이게 남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맞췄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남을지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요 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건 맞추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저걸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맞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뭐 아까 설명을 좀 돕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남았죠. 저 아래도 맞춰버렸네. 남을 게 뭔가를 먼저 본단 말이죠. 저는 저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올려드린 사진이 하려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저런 모양이 가끔 게임마다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드랍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하는 계단 정리가 있어요. 계단 정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팁글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맞추려고 쓸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오긴 해요. 근데 보통 그냥 자기가 직접 맞출 때는 이런 모양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모양이기도 하고, 아래에다가 깔고 위에다 세우는 거. 깔고 세우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억지로 껴 맞춰야 돼요. 뭐 이런 거 데려온다든지 뭐 이렇게 껴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다 보면은 반드시 위에서 위에가 막혀 있어서 풀었다가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 방법이 왜 좋냐면, 우선은 저 모양대로 제가 한번 맞춰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추지 않고 한 줄 맞추고 시작해요. 한 줄 아예 맞춰버리고. 근데 요거대로 한번 맞춰 볼게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아이고, 이게 낙차가 돼버렸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남는 것까지 계산하면. 아이고, 저거 이제 설명 얘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게 제가 저거 올린 사진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차근차근 여기서 맞추고요.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또 맞추고 세우고, 뭐 나머지는 이제 자유죠. 뭐 자기 맘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맞추면 위가 막힐 일이 없어요. 위쪽이. 아까는 제가 막 빙글빙글 돌리고 막 했어야 되는데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지킴님 영상에 보면 나왔던 건데, 어떤 분들이든 거의 다 그래요. 일본 영상을 봐도 그렇고 이렇게 반을 나눠요. 여기를 가운데로 반을 나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왼쪽부터 맞추는 거예요. 아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든 선택해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나 여기서 시작하는 거가 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걸 제일 못하고요. 이게 왼손 오른손잡이 분들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맞춘다 하면은 어떻게 왼쪽을 반을 갈라서,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여기서 두 개를 먼저 까세요. 우선은 깔고요. 근데 위에 있잖아요. 가까운 것도 뭐 이거부터 맞춰도 되고요, 이거부터 맞춰도 되고요. 맞추고 아무나 갖고 와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이,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안 될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거 보고 내가 이거 귀찮게 이렇게 연습을 해,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당연히 잘 되겠지 라고 판단하시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굉장히 오산이라고 봐요.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해도 정석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실 정석진은 굉장히 좀 빈틈이 없거든요. 퍼즐링에 뒷구 배치도 되고요, 뒷구 대비해서 배치도 되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런 스타일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할 줄 알아야지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내 스타일을 맞출 때도 이제 퍼즐 원리를 이해가 가거든요. 퍼즐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여기 저 같은 왼쪽에서부터 맞춘다겠죠. 뭐 여기 배치성으로 위에서 맞춘 게 더 좋긴 한데, 아래서부터 맞춘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 여기다가 우선 불을 깔겠죠. 이 어떤 걸 잡고 해야 되냐,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스타일이 달라요. 막 다들 마지막에 뭐 이런 걸 잡고, 여기서 맞추더라도 이런 걸 잡고, 왜냐면 이게 두 셋이 딱 맞잖아요. 이거를 다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뭐 이렇게 막 해갖고 맞추고 마지막에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남는 걸 잡아요. 남는 걸. 이거는 두 셋이 다 있고요. 이것도 두 셋이 있죠. 있고. 이거 10콤판이네. 이거 10콤판일 때는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아무거나. 어차피 못 맞추면 끝이니까. 이거 10콤판인데 한번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잡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왼쪽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왼쪽을 먼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왼쪽을 먼저 시작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왼쪽부터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한 부분 절반을 완벽하게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건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면 지금 여기 물 한 셋 있고요. 근처에 회복이 두 셋 있고, 여기도 뭐 암 한 셋, 여기도 목 한 셋 있잖아요. 이걸로만으로도 우선 왼쪽을 맞출 수 있죠. 우선 왼쪽부터 맞추고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나중에 둘째 가서 생각하고 왼쪽부터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뭐야 이거 또 10금이네요 또.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려고 했던 거랑 좀 다른데. 그럴 땐 여기서 배치가 중요한데, 만 10금이라고 하면 이걸 판을 쪼개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게 쪼개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보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기에 이렇게 6개, 그러니까 두 셋이 모여 있잖아요. 두 셋이 모였으면 이게 안 붙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맞추기 쉽다고 여기다가 이걸 자꾸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걸 올려버리면은, 여기다가 지금 이 모양이면 회복을 맞추기가 제일 쉬운데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쪼개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판이 설명이 이제 부합이 되지 않네요. 잠시만요. 딱 됐다. 지금 여기 물이 두 셋 있죠. 그리고 여기 근처에 회복이 한 셋 있고요. 여기 불 있고, 이제 요걸 맞추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맞추다 보면 요게 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알아서. 은지킴님이 항상 말하는 퍼즐의 원리예요. 이게 맞추면, 안 맞춘 드랍은 결국 내가 마지막으로 계속 움직이는 그 드랍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면 아까처럼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이게 두 셋이 있다 하면 여기다가 물을 깔아버리던지, 왜냐면 나중에 여기 물을 세울 거가 뻔하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깔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거를 두 개를 깔아버린 거예요. 물이랑 전혀 상관없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치면 조금 멀지만 회복 깔고 암 깔면 되겠죠. 요걸 끌어와서 여기다가 하고, 요게 이제 요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이 근처로. 그럼 요걸 끌고 와서 또 깔고, 여기다가 물 깔고 불 깔고 물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방법이 좀 낫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게 암이 하나 남죠. 암이 두 개가 남으니까 암을 잡고 할게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예 첫 번째에다가, 지금 이 사진상의 오른쪽 반면을 보시면 아래 빛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빛이 또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그 사이에는 빛이랑 전혀 상관없는 걸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에 빛을 아예 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래 깔려 있는 두 칸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위에 회복이 많고 아래도 회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이 구조상으로는 여기다가 이걸 끌어와서 목드랍을 맞추고 그 위에다가 이걸 맞춰야지 편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겹쳐지게 돼요, 위에 가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 할 때 여기다가 그 회복 드랍을 깔고 그 위에 목 드랍을 까는 게 나아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나중에 꼬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멀리 있는 걸 끌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거면 여기다가 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겹치지가 않죠. 네, 가셨나요? 그리고 아까 그거 말고 아예 상관없는 거를 아예 깔아버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건 제가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위쪽에 회복 엄청 많잖아요. 지금 셋, 언뜻 봐도 셋이 넘네. 4셋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되냐, 여기서 이거 어차피 하나 남으니까요, 이걸 잡고 여기다가 회복과 전혀 상관없는 걸 까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게, 어차피 겹치게 돼요. 나중에 되면은 회복 때문에 다른 게 또 겹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만약에 내가 드랍판을 봤을 때 뭔가 드랍이 맞는 게 있다 하면은
그걸 우선 아래 까세요. 아니 이거 말고 이걸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게 많으면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많은 걸 까세요. 우선 깔고 보세요. 깔고 그 다음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는 위에 또 빛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과 빛이 전혀 상관없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일 이상적인 게 요걸 땡겨와서 여기다가 하는 거죠. 여기다가는 물을 깔고 이걸 땡겨와서 여기다가 나무를 하고 그 위에는 이제 빛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빛을 세우고 여기다 물도 세우고 빛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왼쪽만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에요. 우선 여기 왼쪽만 맞춘다면. 혹시 이해가 가셨을까요? 연습할 때 드랍을 보면서 이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능숙해지면 이게 보이는 거죠. 한 번에 개수를 세면서도 위치 파악이 되니까 한 번에 보이는 거예요. 많이 하다 보면. 이 상황에도 경우에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빛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빛을 여기다 깔아요. 깔고 그 위에다가 가까운 이제 이걸 깔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요걸 데리고 와서 위에다가 이제 불드랍을 또 깔고 그 위에 빛 세우고 뭐 암 세우고 빛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세 셋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고요.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퍼즐 강의 연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퍼즐을 쪼개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쪼개는 거예요. 많은 퍼즐을 어떻게 안 겹치게 콤보로 넣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칭하는 말이 쪼갠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까운 게 4가 있는데 하나 남잖아요. 그럼 거의 무조건 이걸 잡아요. 아니면은 여기에 요것도 3개 있고 여기 3개 있는데 여기 남으니까 요걸 잡고 한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빛 깔고 암 깔고, 뭐 저 정석진으로 안 한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불 세우고 불 깔고 뭐 물 세우고 불 세우고 이렇게 갈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엄청 금방 맞추죠. 요거를 엄청 금방 맞추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어디 부분에 맞출지를 미리 생각을 해놓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능숙해질수록 빨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이나 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굉장히 못했었다는 걸 알 거예요. 저는 뭐 작년 한 7월 정도부터 라도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베르단디랑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아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그 다음 이제 2A를 넘어갈게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첫 번째 개수를 센다. 세고 한 셋, 두 셋, 세 셋, 네 셋, 다섯 셋, 여섯 셋. 하나 뭐야? 6셋이야? 이거가 안 샜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불이 근처에 많고 회복이 근처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이나 회복을 무조건 여기다 깔아야 돼요. 우선 쪼개려면은 이거를 저 같은 경우 그럼 여기다가 회복을 깔고 여기다가 그 이제 한 셋밖에 없는 이 물을 그 위에다 깔겠죠. 이걸 잡고 시작해서 그 다음 위를 맞춰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갈 겁니다. 익숙해지면 2A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더 익숙해지면 이렇게 오른쪽에 낙차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낙차 뒷구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셨나요? 첫 번째로 세고 그러니까 드랍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쪼갤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라지면 굉장히 빨라져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설명 한번 하면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해도 돼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요걸 잡고 시작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잡고 여기를 불을 깔고 여기다가 회복 맞추면서
그러면은 여기 불 들어가고 회역 들어가니까 여기 있던 빗드랍이 내려오겠죠, 아래로. 그럼 그거를 여기로 당겨와서 이렇게 빗을 깔고, 그리고 나머지 맞추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도 완벽하게 길을 다 전부 예상하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귀찮더라도 처음에 숙지를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야지 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프리스타일을 할 거야. 있는 거 다 맞춰가면서 할 거야. 뭐 이렇게 막 맞추고 해갖고 어떻게 뭐 맞출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는 게 생각이잖아요. 날리는 콤보들. 날리던 콤보들이 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 많이 하면은 그 사람도 정석진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분명히. 정석진이 궁극적인 정답이 가깝거든요. 이게 진리까지는 아니지만 궁극적인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란 말이에요. 이 퍼즐링이. 그러니까 이 정석진을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뭐 변형으로, 아이고 이건 안 해놨네. 내가 뭐 비슷한 걸로 이런 방법도 있긴 해요. 조금 바꿔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쪼개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남는 거 요게 하나 남죠. 그러니까 이걸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드랍이 안 겹치게 좀 조심해야 돼요. 색상이 쪼개진 게 망가지지 않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우선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걸 충분히 연습하고 나머지를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염려가 좀 돼서 이게 진짜 귀찮다고 포기하실까봐 이걸 해야지 좋거든요. 그걸 무조건 알고 그게 산증인이에요. 제가 막 엄청난 초고수라서 막 남들 엄청나게 다 막 가르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정답이란 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저 요번에도 위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맞추고, 이거 맞추고 하고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방향이나 뭐 순서는 사실 상관없는데, 순서는 상관이 있죠. 두 개를 깔고 위에서 깔던 아래에서 깔던, 그러니까 위로 하면 매단다는 느낌이죠. 위에 매달던 아래다 깔던 그런데 무조건 두 개는 해놓고요. 그리고 세우셔야 돼요. 두 개를 달아놓고 밑으로 내리던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이 모양대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것도 생각보다 좀 길어졌네요. 우선 여기서 또 한번 끊고, 이제 라도라 같은 것처럼 2A 파티는 어떻게 드랍 계산을 하고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드릴게요. 한 번만 끊겠습니다. 또